권박사 지구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팔라완 섬에서 일본군이 미군 포로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팔라완 섬 주변에서 일어난 미국 해군과 일본 해군 사이의 해전과 또 그 주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팔라완 섬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미국이나 일본 모두 이 섬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 기동부대는 하와이의 진주만에 있는 미국 태평양 함대를 기습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본군은 12월 22일에 필리핀에 상륙해서 필리핀을 방어하고 있는 미군과 필리핀군을 상대로 5개월에 걸친 전투 끝에 미군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즉 1942년 5월 7일 일본군 사령관은 필리핀 주둔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미군과 필리핀 군인 약 8만 명을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이어서 5월 18일에는 일본군 약 1200명이 팔라완 섬에 상륙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전투에서 포로로 잡은 미군 가운데 약 400명 이상을 팔라완 섬에 데려와서 푸에르토 프린세사에 비행장을 건설하였습니다. 비행장이 완공되자 일본군은 약 150대의 비행기를 이곳 비행장에 배치하였습니다. 1944년 10월 미군이 필리핀 동부에 있는 레이테 섬에 상륙하자 동남아시아에 배치된 일본 해군 함대는 미군 부대를 경멸하기 위해서 이동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당시 미국 해군의 가장 큰 전함은 4만 5천 톤 클래스인데 일본 해군의 야마토와 무사시는 7만 3천 톤에 달하였습니다. 이 두 척의 전함을 비롯해서 많은 순양함, 구축함들이 이 레이테만을 향해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섬이 레이테 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해전인 레이테 해전의 본 해전은 레이테 섬의 동쪽 해상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이테 섬으로 향하는 일본 함대는 3개였는데 가장 큰 주력 함대는 팔라완 섬의 서북쪽 해상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팔라완 섬의 서쪽 해상은 암초가 많기 때문에 미국 해군은 일본 함대가 이곳을 통할 가능성은 적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끔 지나는 일본 상선을 격침시키기 위해서 잠수함 2척을 배치시켜 놨습니다. 이 잠수함 2척이 뜻밖의 일본 함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섬이 팔라완 섬입니다. 구이다 제독이 지휘하는 일본 함대는 팔라완 섬의 서쪽 해상을 따라서 북상하다가 이 지점에서 미국 잠수함들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2척의 미국 잠수함은 일본 함대의 위치를 확인하고 동이 트기 전에 각각 6발의 어뢰를 일본 함대를 향하여 발사하였습니다. 좌측 맨 앞에 서서 오는 기함 아다고에 명중되었습니다. 기함 아다고에는 구리다 제독이 타고 있었는데 불과 20분 만에 이 거대한 중순양함이 침몰하는 바람에 마스트 위에 걸린 사령관 깃발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전투에 패배한 부대는 깃발을 적군에게 빼앗기는 것이 치욕스러운 일이므로 적군에게 넘겨주기보다 불태워버립니다. 중순양함 아다고의 경우 너무 빨리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함대 깃발과 사령관 깃발을 내릴 틈도 없이 이 2개의 깃발은 배와 함께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잠수함 데이스가 발사한 어뢰 6발 가운데 4발은 중순양함 마야에 명중하였습니다. 특히 한 발이 화약고에 명중되는 바람에 거대한 중순양함이 불과 4분 만에 조각조각 갈라져서 바닷속에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서 다터가 발사한 어뢰 6발 가운데 4발은 아다고에 명중되고 또 나머지 2발은 아다고 뒤에 따라오는 중순양함 다카오에 명중되었습니다. 다카오는 침몰은 간신히 면했지만 항해 불능 상태가 되어서 옆에 있던 구축함 2척이 다카오를 견인해서
인근에 있는 브루나이 항구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레이테 해전의 제1회전이라고 할 수 있는 팔라완 해상 해전에서 일본 해군의 주력 함대는 전투함 3척을 잃고 또 구축함 2척까지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인류 사상 최대 해전인 레이테 해전에 임하는 일본 함대의 전투력은 이 전투에서부터 허물어졌습니다. 팔라완 섬의 관문인 푸에르토 프린세사의 국제공항입니다. 공항 터미널 앞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기업이 이 공항을 만들었다는 조그마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도착호를 나오면 외부에 태평양 전쟁 당시 팔라완 섬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물을 보게 되면 팔라완 섬이 태평양 전쟁과 상당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악명 높은 죽음의 행진입니다. 일본군은 필리핀 전투에서 붙잡은 미군과 필리핀군 합계 약 8만 명의 포로를 이렇게 걷게 해서 128km를 이동시켰습니다. 더운 날씨에 음식물도 주지 않고 이렇게 가혹하게 걷게 하는 바람에 도중에 약 7,0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중에 3분의 1은 미군 병사들이었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활주로 2개 중에 넘버1 활주로는 일본군이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넘버2 활주로는 비포장 활주로였습니다. 넘버1 활주로는 오늘날 푸에르토 프린세사의 국제공항으로 사용되고 있고 넘버2 활주로는 폐쇄되어 지금 일반인들이 살거나 그냥 공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군이 미군 포로들을 시켜서 이 비행장을 완성하자 미군은 수시로 폭격을 해서 이렇게 활주로를 파괴하였습니다. 사진은 폭탄이 떨어진 곳에 지금 물이 고여 있습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활주로가 이렇게 파괴되었으므로 일본군 항공기는 이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함대를 상공에서 제대로 엄호하는 것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왼쪽은 일본군이 만들었던 제2 활주로가 있던 곳입니다. 이 비포장 활주로는 오래전에 폐쇄되어 오늘날은 민간인 집들이 몇 채 있고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인들이 만든 성당을 일본군은 사령부 건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1월에 미군에게 폭격을 받아서 이렇게 파괴되었습니다. 여기 공터처럼 보이는 곳이 미군의 폭격을 받고 파괴된 성당입니다. 오른쪽은 미군 포로들을 감금했던 곳입니다. 태평양 전쟁 후에 다시 지어진 성당 건물입니다. 오른쪽은 미군 포로들이 있던 포로 수용소입니다. 아다고를 격침시킨 미국 잠수함 다터입니다. 중순양함 아다고입니다. 미국 육군 제41사단이 팔라완에 상륙하는 모습입니다. 성당에서 멀지 않은 해안에 미 해군의 LST함이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해안에 일본군 전투기가 파괴된 것이 보입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 항구 입구에 정박하고 있는 미군 상륙 선단입니다. 미군이 일본군 비행장을 탈취한 후의 모습입니다.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미군의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의 모습입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에 있는 전쟁 박물관입니다. 이것은 일본군이 만든 제2 활주로 근처에 있습니다. 박물관 입구입니다. 이 박물관은 필리핀인 개인이 만든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을 만든 분의 아버지는 닥터 멘도사라는 분으로서 일본군이 팔라완에 상륙하기 이전에 팔라완의 도지사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처형되자 이 아들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한 박물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물관 내부입니다. 일본군에 대해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필리핀 게릴라 기념비입니다. 태평양 전쟁 중 미군이 일본군에 대해서 사용한 1000파운드와 500파운드 폭탄입니다. 팔라완 전투에서 사용된 미군의 찝차입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에 최근 제가 출판한 책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관한 책은 직간접적으로 세계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랫동안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관해서 연구를 한 것을 이번에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국내에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는 흔히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출판사가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 가까이 있으므로 알라딘에 주문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은 여기가 이스라엘이다 입니다.